자, 우리가 이제 6장은 이제 진도를 다 끝냈고요. 6장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미지의 모평균 뮤, 미지의 모분산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모평균의 스페셜 케이스인 모비율을 추론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 통계량으로서 샘플 민, 샘플 베리언스, 그 다음에 샘플 비율. 그 샘플 비율은 소형평균의 스페셜 케이스라고 했었죠. 그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자, 6장을 끝내기 전에 이제 기출문제 하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기출문제인데, 자, x1, x2, x3를 균등분포 유니폼 0, 1로부터 확률 표본이라 하자. 자, 우리 균등분포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산 균등분포와 연속 균등분포가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유니폼 0, 1인 걸로 봐서 이거는 뭐예요? 연속 균등분포죠. 아무 말 안 하면 우리가 연속이 더 우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또 확률 표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 표본이란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IID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x1, x2, x3는 모두 다 독립이면서 그 다음에 분포가 전부 다 뭐인 거예요? 유니폼 0, 1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y를 x1, x2, x3의 미디언, 즉 중앙값이라 하자. 이때 y의 CDF와 y의 PDF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파악하셨죠? 이게 아마 2020년 11월 달에 아마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갑자기 이거 미디언의 분포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제가 늘 강조했던 거는 맥시멈, 미니멈 분포를 제가 늘 강조했었어요. 그쵸? 근데 중앙값, 자료가 3개밖에 없으니까 중앙값은 바로 뭐예요?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두 번째 위치하는 값이 바로 중앙값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접하지 않아서 좀 이 문제를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개수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따져보면 쉬운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 개수가 많아지면 조금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순서 통계량, 바로 이거를 순위 통계량 또는 순서 통계량으로 해서 영어로는 order statistic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order statistics는 제가 이제 supplementary material로 여기 뒤에다가 슬라이드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3개짜리부터 먼저 설명하고, 이 3개 이상짜리는 이제 여기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확장하는 걸로 할게요. 확장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다가 포커스를 두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x1, x2, x3가 랜덤 샘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은 전부 다가 IIT고 with 유니폼 0, 1이죠. 그쵸? 다시 말해서 xi들의, 자, 이것들이 분포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냥 x의 분포다라고 이렇게 해버릴까요? 그냥 헷갈리니까 그냥 루트죠. 얘네들의 분포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유니폼 0, 1이니까 if x가 0하고 1 사이면 1이죠. 전체 길이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otherwise 0인 PDF가 유니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CDF는요, 여기만 1이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CDF는 즉 F의 XIX probability XI가 X로 작동하는 확률은 어떻게 되죠? if X가 0보다 작으면 0이고요. if X가 0하고 1 사이면
여기가 x면 이 사이의 면적이니까 바로 뭐죠? x고 이 x가 1보다 크나 같으면 0에다 넣을까요? 1이죠? 그쵸? 그래서 xi들의 위에는 pdf고 아래는 cdf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하고 무관하게 x1, x2, x3 중에 제일 작은 거, 즉 그거를 우리가 보통 x의 괄호 이렇게 칩니다. 밑에 가로 1 제일 작은 거, 즉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미니멈 x1, x2, x3 중에 미니멈 나타내고요. x2 이거는 두 번째로 작은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번째로 작은 거나 두 번째로 큰 거나 똑같죠. 데이터가 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미디안 x1, x2, x3고요. 이걸 우리가 제2 순서 통계라고 불러요. 두 번째 순서 통계랑. 위에 거는 제일 작은 거, 첫 번째 순서 통계라고 부르고, 마지막 세 번째 게 바로 뭡니까?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맥시멈 x1, x2, x3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때요?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는 얘랑 더 스몰리스트 오더 스태티스틱이랑 더 라지스트 오더 스태티스틱은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었죠. 그래서 미니멈의 분포, 맥시멈의 분포는 여러분들이 잘 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는 이걸 구하라는 거네요. 그쵸?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복수해보는 의미에서 미니 맥스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1번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2번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3번이라고 그럴까요? 자, 그랬을 때, 자, 1번의 분포. 1번에 자, 1번의 CDF는 어떻게 됩니까? 1번의 CDF는 probability x1이 x 이하죠?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probability minimum x1, x2, x3가 x 이하죠? 오케이? 네. 그런데 어때요? 얘가 불행히도 미니멈은 x1이 x보다 작거나 각 5와 작은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미니멈이 x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이게 어때요? 다 이게 5하죠. 그쵸? 5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1 빼기 probability x1이 x보다 크다 and x2도 x보다 크다 and x3도 x보다 크다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미니멈은 크다로 풀고 맥시멈은 작거나 같다로 풀어라 해서 늘 강조했던 게 이 이유죠. 그래서 이거 어때요? 1-4 독립이니까 probability x1이 x보다 크다에 3승하면 되죠? 따라하고 있나요? 네.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이게 바로 뭐죠? 크다니까 1 마이너스 x에 3승이죠? 오케이? 네. 5 어차피 우리가 미분해가지고 구할 거니까 0하고 1 사용만 할게요. 그냥 편의상 5 0 x 1 뭐 이거 넣어도 되고 뭐 안 넣어도 되고 컨티뉴어스니까 이거죠? 네. 그래서 어때요? 이거 미분하면 x1의 pdf가 얻어지죠? 더 안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미니멈의 분포는 이렇게 크다로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쉬운 게 또 3번이니까
맥시멈 분포는 더 쉽죠? 맥시멈 분포는 즉 제일 큰 놈, 제일 큰 놈의 CDF는 probability x의 3이 x로 작거나 같다. 그렇고요. probability는 maximum x1, x2, x3이 x 이하죠. 그래서 다행히도 maximum이 x 이하라는 소리는 각각이 다 x 이하라는 소리와 똑같죠? 그래서 x1이 x 이하, x2도 x 이하, x3도 x 이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또 다 독립이고 또 분포도 같고 하니까 한 놈만 구해서 3승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probability x1, x 이하의 3승이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x의 3승이죠? 이거 그냥 4, 0, x 1 할게요. 예. 그리고 또 미분하면 맥시멈의 PDF를 얻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니맥스 분포는 우리가 아주 익숙합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미니맥스 분포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중간에 있는 딱 중앙에 있는 미디언의 분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도 될까요? 자, 요거 x1, x2, x3 중에 두 번째로 작은 놈 또는 두 번째로 큰 놈의 CDF와 PDF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즉, 여기다가 제가 이제 문제에서 y를 x1, x2, x3의 중앙값을 했기 때문에 자, 아래 슬라이드에다는 내가 이렇게 x2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그냥 y로 쓴 것 뿐이에요. 근데 보통 오더 스텝 영어 발음이 되게 어렵죠. 순서 통계량 노테이션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x 아래 첨자 1, x 아래 첨자 2 이거를 되게 많이 써요. 이거 뭐 가로를 씌운 대부분의 책들이 이거를 순서 통계량의 기호로 씁니다. 어쨌든 이제 이 y가 이거의 중앙값일 때 이 y의 CDF와 y의 PDF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CDF만 구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CDF만 잘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y의 CDF를 구할게요. 즉, 두 번째로 큰 값 또는 두 번째로 작은 값 자료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중앙값이 y 이하가 되려면 여기 밑에다가 내가 똑같은 말 또 했어요. 지울게요. 이거는 제가 강노트 이거 지울게요. 이거는 필요 없어요. 똑같은 말이라서. 자, 잘 생각해보세요. 중앙값이 y 이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x1, x2, x3가 두 번째로 작은 값 또는 두 번째로 큰 값이 y 이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x1, x2, x3 세 개 중에서 어때요? 적어도 2개 이상이 y 이하가 돼야 되죠? 네. 그래야 두 번째로 작은 값이 y 이하가 되죠? 그래서 핵심은 얘입니다. 중앙값이 y 이하가 되려면 x1, x2, x3 중에 세 개 중 적어도 2개 이상이 y 이하가 돼줘야지 중앙값이 y 이하가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즉, 바로 어떻게 돼야 돼요? 자세히 써놨죠? 셋 다 y 이하이거나 셋 다 y 이하면 어때? x1이 중앙값 될 수 있고 x2도 중앙값 될 수 있고 x3도 중앙값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셋 다 y 이하가 되면 어때요? 중앙값은 y 이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쵸? 네. 또는 이건 어때요? 세 개 중에 2개가 y 이하인 거죠. x1, x2가 y 이하인 거죠. 얘는요. 세 개 중에 x1, x3가 y 이하인 거죠. 얘는요. 세 개 중에 x2, x3가 y 이하인 거죠. 어쨌든 이것도 어때요? 세 개 중에 2개가 y 이하가 되면 중앙값이 y 이하가 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바로 얘가 핵심입니다.
중앙값이 y 이하가 되려면 세 개 중에 적어도 두 개가, 중요한 거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이 y 이하가 돼주면 중앙값이 y 이하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아까 위에 다 했으니까 자 y의 CDF가 구해봅시다. y의 CDF를. y의 CDF는 즉 y가 y 이하일 확률은 어때요? x1, x2, x3 중에 적어도 두 개, 적어도 두 개가 y 이하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 개 중에 두 개. 이거는 뭐예요? y 이하일 확률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세 개 중에 두 개가 y 이하.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세 개가 다 y 이하. 그래서 어때요? 여기 i는 2에 해당하는 게 요 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3에 해당하는 게 바로 요 위에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CDF가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공 확률이 요 확률이 돼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i가 2일 때가 바로 요거고요. 여기 바로 요 케이스죠? 네. 그쵸? i가 3일 때 색깔 다르게 할까요? i가 3일 때가 바로 요 케이스죠? 네. 오케이? 그래서 바로 CDF가 3y제곱 마이너스 2y 3승이 나옵니다. y는 0하고 1, 3. 오케이? 그래서 중앙값이 중앙값 y가 y 이하일 확률은 바로 얘입니다. CDF는 어때요? 그 다음에 PDF는 미분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거는 지금 세 개, 확률 표본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 개로 이루어진 확률 표본인데 이걸 어때요? 4개, 5개, 6개 다 확장을 해도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마지막 슬라이드인 순서 통계량입니다. 자, 이 순서 통계량은 이제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어디에 많이 쓰냐면 제가 6장 처음 나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집단의 분포는 뭐를 따른다, 즉 노말을 따른다라고 가정하고 모수를 모를 때가 바로 모수 추론이고, 무슨 분포를 따른지도 모르고 모수도 모를 때, 다만 이산이다 연속이다만 알 때 하는 게 바로 비모수 추론이라고 했죠. 그 비모수 추론은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순서 통계량 갖고 이 순서 통계량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비모수 통계학에서. 그래서 비모수 통계학에서는 모수도 많이 쓰고, 순서 통계량은 비모수 통계학에서도 많이 쓰고,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없고 보통 지금까지 한 번도 순서 통계량은 다루지 않았었는데 이제 20년도에 한 번 나와가지고 저도 그 19년도부터인가 이걸 다뤘거든요. 어쨌든 순서 통계량은 오히려 3개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n개짜리로 확장한 거예요. 아까는 딱 3개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n개짜리로. n이 3일 때가 조금 전에 문제죠? 그럼 이거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럼 이 공식을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 없어요. 아, 이 그런 거구나 하고 한 번 보고 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n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y1부터 yn을 아까 노테이션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x의 1, 이게 x의 2, 마지막 게 x의 n, 똑같은 노테이션입니다. 이게 x1부터 xn으로
대응되는 순서 통계량이다 하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자료를 재정리해서 크기 순서로 이렇게 나열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Y1은 제일 작은 거, Y2는 두 번째로 작은 거, Y는 제일 큰 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Y1은 미니멈이니까 어때요? 첫 번째 순서 통계량, 다른 말로 smallest 순서 통계량이라고 그러고, K는요 바로 K번째로 작은 순서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K번째 순서 통계량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얘는요 바로 N번째 순서 통계량 또는 가장 큰 순서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좀 전에 했던 예제 딱 3일 때 바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메가를 고정하면 이게 실수값이 나오잖아요. 함수값이니까. 예를 들어서 x1이 3 나오고 x2가 5 나오고 x3가 1 나왔다 하면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x3죠. x3가 바로 뭐가 돼요? y1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게 뭐죠? x1이죠. 두 번째로 작은 것이 x1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y1이 바로 x3가 되고 얘는요 x1이 되고요. 얘는요 x2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순서 통계량이에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내에 즉 이 순서 통계량에 조인트 PDF와 마지널 PDF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거는 뭐예요? 마지널 PDF죠. 그쵸?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Y1부터 YN에 이렇게 조인트 PDF 또 관심이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마지널 PDF에 관심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먼저 조인트 PDF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공식이 딱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조인트 PDF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X1부터 XN들이 전부 다 어때요? IID죠. 그러니까 조인트 PDF는 각각 마지널 PDF에 고비되겠죠. 근데 어때요? 자료를 일렬로 나열해서 자료를 N개에서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개수만큼 나오겠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여기다 뭘 곱해요? N개에서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의 개수가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마지널에다가 N 팩토리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제가 러프리 설명한 거고 직접 증명은 우리가 변환을 써서 직접 증명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러프리 그냥 조인트 PDF는 각각의 마지널에다가 앞에 N 팩토리얼 곱하면 된다라고만 알고 있고 이제 리거러스한 증명은 변환을 써서 해야 됩니다. 근데 조인트 PDF는 크게 의미가 없고 바로 이렇게 마지널 PDF. 근데 마지널 PDF를 보니까 어때요? 공식이 되게 복잡하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까 했던 거는 3개짜리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 N개짜리잖아요. 얘는 N개고 N이 3일 때 미디언이 아까 풀었던 2020년 문제잖아요. 오케이? 이제 이거는 이제 자료가 N개 있을 때입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미니맥스 분포는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맥시멈의 분포가 슬라이드 볼까요? 이렇게 미니멈의 분포가 y 이하려면은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1 크다. 아까 3개짜리 n개짜리 그대로 확장한 거죠. 맥시멈의 분포도 어때요? 맥시멈이 y 이하라는 얘기는 각각이 y 이하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3개짜리 푼 거를 n개짜리로 그대로 확장하면 되죠? 그래서 미니맥스는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n으로 확장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미디언의 분포 아까 어떻게 구했습니까? 중앙값이 y 이하가 되려면 3개 중에 몇 개가? 2개 이상이 반드시 y 이하가 돼야 중앙값이 y 이하가 된다는 게 아까 문제였죠. 이거를 그대로 확장합니다. 그대로 확장하면 자, k번째로 작은 값이
k번째로 작은 값이 y 이하가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확장하면 어때요? 2개 이상이 3개 중에 2개 이상이 y 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겠어요? k개 이상이, 그쵸? k개 이상이 y 이하면 되겠죠? 그래서 k번째로 작은 값이 y 이하라는 소리는 바로 뭐예요? k개 이상이 xi 중에 k개 이상이 y 이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오케이? 네. x1, xn 중 k개 이상이 y 이하이어야 한다죠?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k개, 적어도 k개가 y 이하이면 됩니다. 그걸 쓴 게 바로 뭐예요? 요거죠? 이게 바로 k개 이상이죠? k서부터 n까지 한 거니까. 그쵸? 이게 바로 CDF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k번째 순서 통계량, k번째 순서 통계량의 CDF입니다. 그럼 이거를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한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제가 미분 일일이 했어요. 이렇게 나와. 외워야 돼요? 외우지 마세요. 한번 구경만 하고 끝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절대 외우지 말고 얘만. 요거. k번째 순서 통계량이 y 이하라는 소리는 xi 중에 적어도 k개가 y 이하여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순서 통계량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계속 같은.